현대자동차 그룹이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에서 완성차 업계 가운데는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위에는 541만 대의 도요타, 뒤이어서 437만 대의 폭스바겐, 현대차, 기아는 365만여 대 판매한 건데요. 그 가운데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올 상반기 현대 기아차 23만여 대 전기 동기 대비해서 24% 늘었다고 합니다. 자, 실적, 주가, 업황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가 지난주에 또 기아와 더불어서 실적을 발표를 했고 여전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만 네. 주가 흐름은 부진합니다. 지난 그렇죠. 2주 동안 제가 보니까요. 2주 네. 동안 계속 흘러내리고 네. 있는데요. 시장이 참 평가를 박하게 해주고 있는 건가? 아니면 수급적인 문제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주가 상승 뒷받침할 요인 어떤 부분들이 좀 모자라는 걸까요? 투자자들은 현명하죠, 항상. 네, 그런가요? 현명합니다. 요즘 폭염이잖아요. 네. 굉장히 폭염이죠. 근데 하지가 언제였죠? 6월 23일이었습니다. 지금 폭염이죠. 현대차 실적은 이거와 비슷합니다. 네, 실제 실적 피크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되죠. 다 아시듯이 현대차는 굉장히 수혜를 받습니다. 뭐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혜를 받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 부족으로 재고량이 떨어지면서 현대차가 택한 방법은 모델 믹싱을 굉장히 고마진 모델로 위주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네. 주로 SUV라든지 고사양 차량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요즘 그 소비자들 보면 첫 차가 옛날에는 소나타 보기 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랜저가 기본차로 그게 올라왔죠. 네. 그만큼 마진율이 좋아졌습니다. 실제 아까 판매량 사이라 그랬는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글로벌 탑3입니다. 근데 탑 1, 2가 머세디스 벤츠와 BMW예요. 네. 고급 차종의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토요타의 영업이익률이 6%, 7%대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대 영업이익률이니까 굉장히 좋고 특히 매출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다는 것은 역시 현대차의 모델 믹싱 마진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게 이제 피크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재고량도 거의 다 소진을 했고 지금 일견 그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자동차 업계는 진검승부다입니다. 지금 진검승부다. 그래서 이게 주가를 누르고 있는 즉 그 피크 아웃론이 바로 이 이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현대차가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현대차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뭘까라고 시장은 질문을 던지고 있고 현대차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의 전기차 성장률이 36% 이상인데 네. 현대차 전기차 성장률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그 테슬라라든지 그 GM인 포드가 슈퍼차저 연합 동맹을 맺었는데 현대차는 폭스바겐하고 맺으면서 그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현대차가 폭스바겐하고 테슬라, GM, 포드의 동맹에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거시적으로도 보면 사실 현대차가 환율 효과를 많이 누렸죠. 네. 1,300원대 후반, 중반에 환율을 많이 누렸는데 네. 하반기 환율은 또 말 도와주지 않는 것도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현대차가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모델 믹싱이나 신차종이나 전기차로 뭔가 똑같은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부터 진검승부인데 차별화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의 IRA로 가는데 IRA에서 지금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폭스바겐이 사실은 상반기 굉장히 정자 성장을 했거든요. IRA를 들어가면서 그런 데 대한 대안도 지금 없는 상태고 네. 또 하나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그 영업률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 전기차 판매를 하는 거 보면 막대한 보조금이라든지 현금 정도를 지원하면서 내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폭발하고 공급이 부족할 때는 사실 마케팅비가 안 들어요. 그렇죠. 프로모션비도 안 듭니다. 딜리버리한테 주는 돈이. 그 돈이 다 세이버 시키면서 영업이익률 다 환산이 됐는데 진검승부가 되면 모든 것이 비용입니다. 마케팅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차지가 다 들어갈 건데 그것들이 현재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피크는 쳤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는 좀 이런 상황이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상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있는 것 거죠.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제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점유율이 뭐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상반기에 시장 4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물론 이 안에는 또 친환경 시장의 어떤 우리나라의 대응, 현대차의 대응이 좀 잘했다라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RA 혜택에서는 좀 제외되어 있고 네. 전기차 성장보다는 또 약간 미국 전체 시장보다는 또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게 되면 당연하게도 하반기에 어떤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의 우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현대차 그룹이 좀 필요한 지금의 어떤 정책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의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첫 번째 딜레마는 테슬라가 깡패잖아요. 요즘 자동차 시장 깡패거든요.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횟집 가면 시가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차가 시가랍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지금 떨어뜨리고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있다. 네. 여기에 포드하고 GM이 합류를 했어요. 자 그러면 IRA 보조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대차가 이 전략에서 어떻게 이겨낼까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 떨어지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지금처럼 계속 현금 지원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부담감이 있고 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초기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차이는 일종의 플랫폼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기본 판매량이 늘어나면 그 이후로 그 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아이폰을 사용한 아이폰 유저가 되듯이 전기차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 그 딜레마를 현대차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폭스바겐하고 얼라이언스를 해서 차저 시장을 먹을까, 아니면 플랫폼 시장을 오픈할까 예. 이런 게 있는데 그나마 그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성차 업체 중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개가 되지가 않아요. 복스바겐, 현대차, 테슬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차가 요즘 그 현대 모비스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에 하나가 모비스 주가를 보시면 지금은 그 모비스 주가는요. 그 여러분들 보실 때 그 사업 보고서 들어가서 현대차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모비스 주가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현대차가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을 전기차 플랫폼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서 전기차에 뛰어들고 싶은 기업이나 우리 애플카라든지 혹은 다른 완성차에게 그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는 걸로 가면 새로운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어서 어쨌든 전기차는 현재 이 플랫폼 시장에서 현대차가 어떻게 지위를 선두에 갈까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고 네. 만약 그에 대한 시그널이 있다면 모비스라든지 현대차에 대한 새로운 성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똑같은 전략으로 가면 지금부터 진검승부기 때문에 비용만 증가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영업이익률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낮아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이다. 네, 지금 뭐 워낙 중요한 이슈들을 말씀을 주셨고 전기차 특히 플랫폼 관련돼서 락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진검승부에 있어서 그렇죠. 중요한 중요하죠. 영역이다라고 네. 좀 이해를 했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인증 중고차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사실 되게 많이 기다리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10월부터 인증 중고차 사업에 현대차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고 또 시장에는 어떤 변화 있을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골목 상권 침해 뭐 이런 그 논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풀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중고차 거래 주로 어디서 하시죠? 뭐 중고차, 우리가 흔히 하고 중고차 있는 매매장 플랫폼- 가지는 않죠. 네, 네. 그렇죠. 많이 플랫폼 온라인으로 활용하죠. 다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앱이 요게- 있어가지고 요게 중요합니다. 다 네. 검색이 바로바로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중고차 거래는 대부분 중고차 시장에 가서 우리가 맞아요.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만 해도 정부에서 이게 골목 상권이니 건들지 마라, 대기업 가지 마라고 했는데 이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면 지금 보면 온라인의 점유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어요. 중고차에.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게 한 15% 넘어가면
훨씬 더 이 인증 체계가 되게 중요해서 이 서티피케이션 시장에 갈 수 있어서 물론 현대차, 기아차가 2025년까지는 시장 점유율 4%, 3%를 제한돼 있어서 한계는 있지만 향후 온라인 중고차 시장을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것도 큰 시장이다. 왜냐하면 판매량 자체가 신차의 2배입니다. 항상 매년 중고차가.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 현재는 독일계 차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이 시장을 점유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포텐셜이 될 것이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플랫폼을 장악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또 하나의 어떤 플러스 알파 시장으로서의 이제 가능성까지 짚어봤는데요. 일단 뭐 그 자동차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완성차가 아니더라도 아까 이제 모비스가 현대 모비스가 오히려 현대차향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출처 다변화에 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주는 또 자동차 완성차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뭐 자동차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우려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딱 이 5시대에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할지가 좀 중요한 지금 것 요즘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시장에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기아차의 시장 그 매출 점유율이 낮은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L 만도, 만도 같은 회사. 예, 리비안에도 공급하고 있고요, GM에도 공급하고 있고 중국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상반기에는 현대차 비중이 많은 예를 들어서 뭐 SL이라든지 뭐 여러 그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화신 같은 데가 많이 매출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으면서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많이 호응을 받았다면 저는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현대 기아차 매출 비중이 낮은 부품 시장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이를테면 뭐 점유율이 줄어들어도 그 점유율이 그 자동차 부품사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그렇죠. 그런 전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역발상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자동차, 뭐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들도 잘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전반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